안녕하세요. 코난의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차트도 좀 잠잠하지만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현재 XRP는 3,631원이고요. 전일 대비 1.03% 소폭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3,500원이 단기 지지선, 위쪽으로는 3,70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을 두드리면서 움직임을 준비하는 듯한 그 흐름. 거래량은 크지는 않지만 눌림목에서 매집 흔적이 반복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 구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지루한 횡보처럼 보이지만 기관이나 고래들 입장에선 매집하기 딱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걸 모르고 버티는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기사는 바로 그런 정보를 가진 쪽이 XRP를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이유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은행들이 XRP를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 자, 이거 단순한 호재 기사가 아니죠. XRP가 구조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자산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은행들이 사용하는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 대부분은 스위프트 기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느려요. 게다가 중간 수수료, 대기 시간, 유동성 부족까지 겹치죠. 자, 한마디로 속도 느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원화에서 달러, 달러에서 필리핀 페소 이런 구조를 XRP 한 번 거쳐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빠르다 수준이 아니에요.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을 확보해가면서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줄이고 거래 효율을 올리고 고객 이탈도 막을 수 있으니 이득이죠. 자, 실제로 기사에서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은행들은 XRP를 활용할수록 이윤이 커진다.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부 은행들이 XRP 기반의 송금 인프라를 테스트 수준을 넘어서 실사용 단계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XRP를 자산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그 질문의 답이 지금 XRP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기관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XRP를 수익화하고 있는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기사와 연결된 이런 분석 데이터를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공개된 뉴스가 아니라 물밑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흐름을 정리해둔 거라서 이 시점에서 꽤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은행들은 왜 XRP를 쓰는가가 아니라 이제 XRP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술이 시장을 바꾼 게 아니라 이 구조가 XRP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예요. 차트는 조용한데 뉴스는 점점 구조적으로 XRP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반등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들이 XRP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냐?
자, 오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미국의 한 주요 부동산 회사가 이제 XRP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마케팅용 문구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XRP를 매수 매도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어떤 시장인가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XRP가 결제 수단으로 채택됐다는 건 단순한 코인 실험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그 시도입니다. 자, 이 부동산 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XRP는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실시간 전송 측면에서 부동산 계약과 굉장히 잘 맞는다. 고객도 만족도가 높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다루는 산업조차 이 XRP를 실용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XRP는 더 이상 이 기술이 좋아요 하는 그런 개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써보니까 훨씬 낫다더라. 이런 실체 기반의 선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하면 다른 회사도 봐요.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요. 자, 특히 이런 움직임은 제도권 금융을 우회하지 않고 법적 검토까지 마친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자, 그리고 XRP는 SEC와의 이 분쟁 이후에 비증권으로 규정이 되면서 법적 안정성까지 일부 확보한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행 수익 때문에 XRP를 쓰고 부동산 기업은 효율 때문에 XRP를 씁니다. 자, 이제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냐 아니면 물밑에서 꾸준히 준비된 움직임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거냐. 자, 그리고 이제 민간을 넘어서 국제기구가 이 XRP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IMF 국제통화기금이 유틸리티 토큰의 그 입장을 밝히면서 XRP를 직접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해서 리플 CTO인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XRP가 IMF 대화의 중심에 올랐다는 것. 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IMF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최상위 레벨의 정책 조율 기관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주목하는 암호화폐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통화와 정책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입니다. 자,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XRP 같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국가 간 지급 시스템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자, 이건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제도 설계 레벨로 XRP를 평가하겠다는 그 시그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리플 CTO는 바로 이런 반응을 내놨죠. 지금 세계는 과도기다.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조차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다리 역할을 XRP 같은 자산에 기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기대는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 유틸리티에서 온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은행은 수익 때문에 XRP를 썼고, 기업은 효율 때문에 XRP를 선택을 했고, 국제기구는 이제 그걸 제도 설계에 일부러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단계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구조가 쌓이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바로 지금 XRP 차트에서 나타난 특정 기술적 신호와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XRP 차트가 드디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 TD 스캔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이동평균선이나 RSI 같은 보조 지표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 사이클이 반복되는 흐름을 잡아내는 매우 직관적인 반전 신호예요. 개발자는 유명한 기술 분석가 톰 디마크고 많은 기관들이 실제 매매 시점 판단 기준으로 이 신호를 좀 참고를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XRP 차트에서 이 TD 스캔셜이 불을 찍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표류가 누적된 이 하락의 흐름의 끝에 도달했다는 신호예요. 특히 이런 9번은 과거에도 반등의 시점과 자주 맞물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반등이 올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절묘하게 시점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앞에 살펴봤던 흐름 기억하시죠? 은행과 기업이 XRP를 사용하고 있고 IMF 같은 국제기구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제도권 시그널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 자, 그리고 그런 흐름 위에서 차트가 여기서부터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 이거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XRP는 볼린저 밴드 중심에서 밀고 당기는 흐름을 반복을 하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반등이 터지기 직전 마지막 숨고르기 구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조용히 참고만 하고 있는 개인 투자들도 많고 누적 매수만 반복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지금 정보를 가진 자와 기다리는 자의 균형선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타이밍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뭘 봐야 하냐? 내가 XRP를 지금 들고 있다면 지금 체크해야 될 관점은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다음 기사에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자, 이번 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활동과 유통량. 최근 몇 주 사이에 XRP 온체인 전송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고래 지갑 간의 대량 이동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단기 매도로 이어진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지갑으로 흡수가 되거나 비활성 지갑에 보관이 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 단순한 이동 아니라 전략적 분산 혹은 기관 간의 이관 흐름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민감도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작은 뉴스에도 반응을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뉴스엔 더 깊게 반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가 축적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RP 보유자라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누적되고 있는 재료가 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다 쌓이고 나서 움직일 때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쌓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인데 SEC 이슈는 이제 예전만큼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진 않지만 국가별 규제,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는 XRP에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일본과 이 홍콩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여기서 XRP는 대부분 결제 전송용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말은 XRP가 규제 안에서 실질적인 사용처를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단기 변동보다는 이런 정책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차트는 잠잠한데 바닥 아래서 신호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 자, 그게 고래의 매집이든 기관의 도입이든 IMF의 평가든 지금 XRP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용한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나중에 수면 위로 터졌을 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확실히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조용히 흘러가고 움직임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되죠.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가격이 아니라 왜 이걸 이 시점에서 움직이려 하는가. 자, 그 배경에 담긴 신호들입니다. XRP는 지금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그 흐름의 진짜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있죠. 차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모두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전 아닙니다. 전 더 위에 고점이 있어요. 제 목적지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목적지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하락할 때 바로 멘탈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지가 결정적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런 타이밍도 정확히 모르실 거고 목표가까지 정해놓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방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했죠? 소음에 불과하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